안녕하세요. 닥터벤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풀렸죠. 한낮에는 좀 포근한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예전에는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많았었는데 다들 마스크를 써서 그렇겠죠. 감기 환자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면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식품 구성 자전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식단 구성과 수분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의 조화로 건강을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부분 하루 생활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이죠. 매일 무엇을 먹느냐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말이죠.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음식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째가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미식의 문제입니다. 즉 맛있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둘째는 편의성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빠르고 간편한 식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건강입니다.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 셋째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건강적인 부분까지는 잘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는가는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는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먹는 이유가 바로 식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순한 식생활 습관 문제를 넘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먹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흡연과 비슷한데요. 사람들은 식사에 관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담배만큼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식생활 습관은 흡연만큼, 아니 흡연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 환경에서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에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안 좋은 요인을 말하려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차고 넘치는 건강 정보들입니다. 문제는 이 차고 넘치는 건강 정보들의 대부분이 과장 광고라는 것이죠. 단순히 과장된 광고를 넘어서 잘못된 거짓, 허위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번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질환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생겨서 관련된 식품을 찾아보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요즘엔 유튜브로도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모바일과 인터넷이 발전해서 우리가 원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문제는 동시에 많은 잘못된 정보도 넘쳐나서 역으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식의 TV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아침 저녁으로 차고 넘칩니다. 또 대형 서점의 건강 코너에 가보면 건강 관련 음식 관련 서적이 너무 많은데요. 제목만 보면 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과연 저 많은 정보들이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대부분이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을 과대 해석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과장한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의학적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건강 정보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연구에 기초해서 도출해낸 연구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건강 식사법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팁 중에 하나는 최신 연구에 의하면 이라든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라는 말을 교묘하게 끼워 넣은 수상한 의학 정보나 이에 근거한 건강기능식품이 눈에 띄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능성 식품은 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건강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이란 말이 포함되면 대부분 의심 없이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런 상식도 바뀌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100%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는 것과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180도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당뇨병 위험이 높지만 생과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낮았다고 나왔습니다. 체중 문제에서도 과일 주스는 살이 찌지만 생과일을 먹는 사람은 날씬해졌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올바른 식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어떤 식사를 하면 암이나 뇌졸중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에 좋다고 현재 인정받고 있는 식품을 추천하자면 첫째는 생선 종류이고요.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여기서 과일 주스는 제외하고요. 세 번째는 흰색과 구분되는 갈색 탄수화물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현미나 보리와 같이 정제되지 않은 갈색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고요. 다섯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이렇게 5가지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뇌졸중, 심근경색증, 암 등의 위험을 낮춘다고 현재 인정받고 있는 식품들입니다. 반면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밝혀진 식품의 첫 번째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특히 몸에 좋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백미 같은 흰 탄수화물, 세 번째는 버터 등 포화지방산, 이 3가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좀 더 구체적인 식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